반가워요. 여러분의 선배 어중입니다. 자, 제가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 캐스트로 돌아왔습니다. 사실은 지식밥차로 여러분들께 돌아오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제 강의도 찍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제 개념 강의가 거의 다 막바지입니다. 그래가지고 개념 강의를 거의 다 이제 찍고 겨울에 이제 폭풍 같은 하루도 못 쉬면서 맨날 수업했어요. 그래서 폭풍 같은 스케줄을 이제 제가 소화한 다음에 여러분들께 돌아오면서 지식밥차를 들고 오고 싶었으나 지식밥차 플러스를 제가 개강하고 또 이제 여러분들께 이벤트를 또 준비를 하게 되면서 지식밥차를 찍고 돌아오면 정말 좋았겠지만 그러지는 못하고 제가 지식밥차 플러스 홍보와 이벤트 홍보를 위해 여러분들한테 캐스트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일단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하고 만나러 오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섭섭했어요. 요즘 캐스트는 뭐가 인기 있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보면서 나도 빨리 여러분들께 좀 재밌는 이야기를 찍어주면 좋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겨울에 많은 스케줄들이 제가 이제 소화가 되었고 이제 상당 부분 많이 이제 바쁨이 좀 해소가 되어가지고 조금 한숨을 돌리면서 제가 올해 이제 작년에 수능 끝나고 고민을 하면서 몇 가지 기획들을 이제 했었는데 그 기획의 이제 첫 번째로서 이번에 한국의 산업이라고 하는 지식밥차 플러스를 이제 개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기획도 좀 소개를 해드릴 겸 그렇죠? 그리고 이제까지의 지식밥차를 한번 제가 돌아볼 겸 저는 내가 찍은 걸 내가 보면 네가 찍은 걸 네가 보면 재밌니?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가끔씩 저 스스로 지식밥차를 보면서 좀 잘 찍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자화자찬 같지만 가벼운 여러분들께 얘기로 좀 돌아오기 위해서 홍보만 하고 갈 수는 없으니까 어떤 거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이 지식밥차가 벌써 찍게 된 지도 여러분들 한 3년 4년이 이제 돼가니까 제가 올해 인강이 벌써 4년 차잖아요. 그래서 이 지식밥차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 어떤 지식밥차를 좀 봐야 될까 이런 거를 좀 모르시는 분도 있고 뭐야 저 지식밥차가 뭐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를 했죠. 이 지식밥차 어준규가 직접 말아주는 한 줄평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식밥차 한 줄평 캐스트 중에서 좀 조회수가 높고 좀 제가 좋아하는 이번에 제가 지식밥차를 좀 돌려보면서 다시 봤던 몇몇 캐스트들에 대한 한 줄 평과 이 지식밥차 플러스 우리 강의죠. 그래서 지식밥차 플러스에 대한 저의 이제 한 줄 평.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걸 찍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면서 한번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또 이제 간단하게 중간 광고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뭐냐면 빰빰빰빰빰 컨그레츄레이션이죠.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드디어 우리 지식밥차가 지식밥차 플러스가요. 이 캐스트는 수강 시간이 안 잡히니까 지식밥차 플러스가 누적 수강 시간이 49,000시간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조금 옛날 데이터라 아마 조만간 5만 시간을 돌파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이게 강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강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교양적 성격의 강의인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누적 수강 시간이 49,000시간이 될 정도로 보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집 앞 누적 조회수는 76만 회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게 빨리 이제 100만 회를 좀 돌파를 해야 될 텐데 요즘 이제 조회수를 올리는 게 쉽지 않아가지고 그죠? 정말로 많은 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많이 봐주셔야 조회수가 올라가는 시스템으로 캐스트 조회수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회수 올리기가 정말 힘든 이제 시기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조회수가 76만 회를 지금 돌파하고 있다라는 건 상당히 이제 고무적이죠. 강의도 좀 많이 봐주시고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만큼 이제 저도 열정을 가지고 찍었고 또 올해도 열정을 가지고 계속 찍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만큼 사회적인 이슈나 여러 가지 꼭 우리가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만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른이 되어서 살아갈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많다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의 뜻을 존중하고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도 더 많은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또 공정하게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신 덕분에 제가 그런 사랑을 먹고 열심히 컨텐츠를 찍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제가 준비를 했어요. 이거는 지식밥차 한정은 아니고 그냥 제 모든 강의가 대상입니다. 캐스트 말고 지식밥차 플러스를 포함한 제 사문생윤 윤리 강의를 모두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뭘 준비했냐면 어선배 짤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베타 버전으로 잠깐 이 짤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었는데 올해는 제가 이 짤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당첨자 숫자를 조금 더 늘리고 그리고 이제 이 짤 이벤트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 강의 구간을 선택해가지고 짤을 이제 선택하고 제목도 지을 수 있도록 우리 기획팀 분들과 기획팀 분들의 많은 노고와 개발팀 분들의 많은 노고를 제가 힘입어가지고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딱 강의 구간만 올리는 게 아니라 강의 구간을 직접 잘라서 올리면은 다른 사람들도 그거를 이제 볼 수 있고 또 여러분도 그거를 이제 올릴 수 있는 그런 어선배 짤 이벤트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 강의를 이제 겨울이니까 완강하셨죠? 생윤, 사문 이런 거 다 완강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완강했다면 기억에 남았던 부분들 뭐 웃긴 부분일 수도 있고 감동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그 설명이 정말 탁월했다 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라가지고 이제 올려주시면은 제가 추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상품을 지급하는 그런 이제 이벤트를 준비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강의 홍보가 아니라 이벤트 홍보니까 너그러이 용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간단하게 오늘 이제 캐스트 어떤 거를 봐야 되냐, 집앞을 어떤 집앞을이냐 이걸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캐스트, 강의, 그리고 뉴 집앞, 한국의 산업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사실은 OT를 이미 찍어가지고 이 얘기보다는 원래 제가 올해 이제 하려고 했었던 기획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조금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또 말을 뱉어놔야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의 이제 의지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올해 이러한 생각들을 했었다. 휴강 기간에. 그래서 이제 휴강 기간에 제가 했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여러분께 조금 전달을 드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스트 지식밥차죠. 일단은 뭐 캐스트 지식밥차는 너무 많은데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이제 좋아하는 캐스트 중에 하나 이번에 보면서 되게 잘 찍은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캐스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동차 번호판으로 연봉을 알 수 있다고 무려 2022년에 찍은 캐스트네요. 이게 이제 북유럽 복지사회에 대한 그런 캐스트였는데 사실 제일 첫 번째로 이 캐스트를 이제 선정한 이유는 뭐냐면 되게 옛날에 찍은 캐스트인데 되게 옛날에 찍은 캐스트지만 그래도 요즘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걸 생각해봐도 좋은 그런 문제, 그러니까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문제의식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최신 캐스트를 많이 보실 테니까 이렇게 이제 옛날 캐스트에도 이게 명작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첫 번째로 좀 가져와 봤는데 과연 우리 사회에서 복지를 계속 늘려가는 것이 행복한 사회일까? 우리는 흔히 복지사회, 북유럽 사회라고 하면 행복한 사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과연 북유럽 사회가 그런 복지를 통해서 정말로 행복을 달성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럼 우리 사회는 시궁창 같고 지옥 같기만 한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던지는 뭐 무조건 제 얘기가 맞다 이런 거보다도 그냥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좀 제가 의미 있게 생각하는 캐스트고 최근에 다시 봤는데 여전히 이거는 이 캐스트의 말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또 무엇보다도 어떻게 보면 2022년보다 지금에 와서 더 뚜렷해졌어요. 쇠퇴하는 유럽과 성장하는 미국이라고 하는 이 세계 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유럽의 뚜렷한 쇠퇴와 미국의 계속적인 성장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도 과연 유럽식의 복지라고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가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좀 의미 있는 캐스트였다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옛날에 제가 지식밥차를 하나만 남긴다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캐스트를 찍었을 때도 제가 가장 인상 깊은 캐스트로 꼽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가장 인상 깊은 캐스트였죠. 재산이 2,800주면 나는 뭐라고 살까? 저는 이거랑 같은 캐스트를 다시 찍고 싶은데 도저히 이때 찍었던 저의 모습과 똑같은 그런 캐스트를 찍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젊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때 저는 지금의 저보다 훨씬 더 젊었으니까 지금은 저는 이제 30대가 되었지만 이때는 이 20살 막바지였거든요. 그렇죠? 그때 제가 진짜 저의 젊음을 이야기하면서 젊음을 우리는 어떻게 즐기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에게 젊음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거를 찍었던 그런 캐스트였는데 요즘은 제가 똑같이 이렇게 이제 캐스트를 찍더라도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캐스트를 찍을 수는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얼마 전에 다시 보면서 좀 인상 깊은 캐스트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 나는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될까라는 게 조금 잘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 캐스트를 보시면은 좀 응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재산이 2,800조면 나는 뭐라고 살까? 2,800조라고 캐스트 검색창에 치시면은 이 캐스트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이죠. 중세로 간다면 후추를. 지금이랑 마침 똑같은 옷을 입고 있네요. 그죠? 중세로 간다면 후추를 이라는 캐스트는 이따 나오겠지만 이 지식밥차 플러스 자본주의 편이죠. 이 자본주의 편이 기본적으로 지식밥차 플러스 중에 가장 그 수강 시간도 많고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근본적인 지식밥차 플러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봐야 되는 영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식밥차 플러스 자본주의의 영편에 해당하는 그런 캐스트다 보니까 그만큼 지식밥차 플러스를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회수가 정말 옛날에 찍은 건데도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조회수가 계속 늘어나는 캐스트인데, 중세에서 이제 근대 태동기로 이행하면서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자본주의의 태동에 대한 내용을 담은 그런 캐스트죠. 그래서 지식밥차 플러스 자본주의를 보기 위한 영편이기 때문에 지식밥차 플러스 자본주의 편을 보려면 반드시 보셔야 되는 그런 캐스트인데, 또 재밌습니다. 그렇죠? 꽤 재밌는 캐스트고, 제가 최대한 이 저의 역할극의 그 정점을 찍은 그런 이제 캐스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재미있게 여러분들 수강하실 수 있고, 저도 가끔씩 이제 보면서 다음 지식밥차를 찍을 때 어떤 드립을 쳐야 될까 이런 게 궁금할 때 저도 가끔 가서 봅니다. 아, 맞아, 이런 드립을 쳤었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어떻게 앞으로 캐스트를 찍을까에 대한 방향성과 어떤 재미의 포인트들을 맞춰갈 때, 여러분들 댓글을 정말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웃었고 어떤 부분을 좋아했는지를 많이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맞춰갈 때 제가 되게 많이 보는 캐스트입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캐스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캐스트도 있었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캐스트죠. 사실상 이 지식밥차라고 하는 컨텐츠가 흥하게 된 원인이 된 그 이 캐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달러의 역사와 자본주의의 역사, 그리고 사실은 요 두 가지 캐스트가 있었고, 여러분들이 이 캐스트를 너무 좋아해 줬기 때문에 저의 캐스트 중에서 어떤 캐스트가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지식밥차 플러스가 탄생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자본주의에 이렇게 관심이 많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았던 그런 이제 캐스트죠. 너무 길기 때문에 다 보기가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또 막상 보면은 굉장히 금방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캐스트죠. 자본주의의 역사 중에서도 가장 재미있는 부분만 딱 뽑아가지고 그걸 극대화해서 찍은 그런 캐스트였다는 그런 한 줄 평을 남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요 두 캐스트를 자주 보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 두 캐스트는 재미는 엄청 있죠. 재밌기는 한데 사실은 심도 있고 깊이 있는 내용은 이 지식밥차 플러스의 자본주의 편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제가 찍은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되돌려보고 싶을 때 보통 지식밥차 플러스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역사를 재미만 극대화해서 봤었던 그런 캐스트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열심히 찍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음, 흡연자는 사회에 이롭다. 요 캐스트는 사실은 재작년에 찍은 캐스트죠. 근데 이게 사실 어떤 거에 바탕이 된 캐스트냐면, 최근에 제가 올린 지식밥차 플러스 중에서 이따 소개하겠지만 그 의대밥차라는 캐스트가 있습니다. 생명과 딜레마라는 주제로 제가 찍었는데, 사실은 이걸 찍을 때부터 제가 생명과 딜레마에 대한 캐스트를 꼭 찍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연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옳기만 할까? 그러니까 이 캐스트가 담고 있는 문제의식은 뭐냐면,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윤리적이라고 하는 고민이 필요한가에 대한 그런 캐스트거든요. 사람의 목숨을 과연 돈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캐스트인데, 저는 경제학을 전공하고 경제학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윤리라고 하는 게 자본주의와 결합하지 않았을 때 자본주의는 괴물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굉장히 믿는 사람이기도 해서, 과연 윤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 필요한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 여러분께도 이런 고민을 같이 전달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이제 캐스트가 되겠죠. 흡연자라고 치시면은 이제 캐스트에서 아마 딱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무조건 옳을까? 윤리는 어디에서 필요한 걸까를 제가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찍었던 그런 캐스트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휴강 기간에 좀 돌려봤던 캐스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봤고요. 지식밥차 플러스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를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가끔 질문 게시판에도 올라와, 지식밥차 플러스는 무슨 내용인가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하나씩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가장 최근 것부터 가면은 의대밥차,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생명, 인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생명을 보통 과학적으로만 접근을 많이 하지만 사실 이 생명을 다루는 과정에서 윤리가 결여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 사회가 문제 있는 곳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다뤄본 그런 이제 캐스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밥차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윤리가 왜 중요한지를 내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윤리 싫어합니다. 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야. 내가 사탐론을 고민하고 있는데 윤리를 내가 해도 될까? 딱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윤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 캐스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사탐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캐스트를 보시고 윤리가 나랑 맞다 안 맞다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걸 만약에 여러분 딱 들으시면은 그 생활과 윤리에서 실제로 생명윤리 파트에 대한 부분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생윤을 아직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요걸 들으시면은 생윤 공부에도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식밥차 플러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빨리 여러분들 댓글에다가 완전 재밌어요 빨리 달아주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재밌는 이제 지식밥차 플러스입니다. 다음 독과점 시장의 이해라는 지식밥차 플러스인데, 요거는 그냥 순수하게 뭐랄까 저의 만족을 위해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이 독과점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항상 이제 이게 통사에도 그렇고 여러 곳에 독과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를 맨날 말로만 설명했지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던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준규가 미적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희귀한 지식밥차 플러스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경제학적 현상을 설명해서 논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 대해 보여주게 되는데, 이거를 보시면은 경제학과를 가고 싶은 분들은 이걸 보시면 좋아요. 왜 경제에서 수학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지식밥차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독과점 현상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수학으로 이해하는 그런 이제 지식밥차 플러스였고요. 다음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이거는 이제 빡친 어준규를 볼 수 있으면 자 보고 싶으면 이걸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지속되고 있죠. 의정 갈등에 대한 이야기, 또 아직도 매듭이 안 지어졌죠.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사실은 우리랑 되게 동떨어져 있는 내용 같지만 결국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우리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사회의 복지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캐스트가 되겠습니다. 주제는 무겁습니다. 주제는 무겁고 재미로 따지면은 사실 다른 캐스트들에 비해서 재미가 좀 떨어지는 건 맞지만, 어쨌든 사회를 살아가는 한 명의 사회인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사회 문제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관심을 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물론 저의 관점이 들어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상황을 그래도 비교적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제가 최대한 다양한 관점을 소개해드리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 스스로 생각을 좀 빌드업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식밥차 플러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와 국민연금제도가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좋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다음 요거는 뭐 스테디셀러죠. 사회사상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자본주의의 역사가 궁금하신 분들, 앞선 캐스트에서 달러 관련된 캐스트를 정말 재밌게 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 국어에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제시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자본주의의 역사에 대한,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 시기, 대공황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주의의 발생이라든지 브레튼 우즈 체제라든지 이런 많은 경제학적 개념들, 거시경제학적 개념들을 다양하게 우리가 다루게 되는 그런 지식밥차 플러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스터디셀러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힘을 다해 찍기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지식밥차 플러스 중에 꼭 하나만 봐야 된다, 그럼 재밌는 걸 보고 싶다면 의대밥차를 보고, 나는 좀 도움이 되는 걸 보고 싶다 그러면은 요걸 꼭 봐라, 이렇게 제가 꼭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최애하는 지식밥차 플러스 2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식밥차 플러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본주의의 역사, 국어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그런 주제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은 자본주의를 깔끔하게 이해시켜드리고 정리시켜드리는 그런 밥차 플러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밥차에 대한 소개를 우리가 쭉 한번 해봤고요. 이번 지식밥차는 뭡니까? 이번 지식밥차는 한국의 산업입니다. 너무 어려운 주제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이제 자료조사를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주제다, 하지만 너무너무 필요한 주제다라는 생각을 동시에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걸 2개로 나눴거든요. 희망편과 절망편으로 나눴는데 어떻게 전달하면 좀 재밌을까를 고민하다가 하나는 우울한 얘기, 하나는 좀 즐거운 얘기, 이렇게 나눠보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2개로 구성을 했어요. 근데 사실 희망편은 현재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나라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희망편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재벌의 성공 스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을 이루고 있는 이 거대한 산업 기둥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의 위치에 차지하게 되었고, 다시 말해서 결국 우리나라가 어떻게 선진국이 되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눈물 콧물 빼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희망편에서 우리가 좀 다뤄보려고 했었던 거고, 절망편은 뭐냐면, 근데 그런 산업들이 왜 이제 와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위태위태해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했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어쨌든 여러분 공부하는 게 대학 가려고 하는 건데, 이 대학을 가는 게 그 대학 가서 실업자 되는 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대학에 가서 경제활동을 하고, 이 경제활동을 해서 한 사회에서 1인분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를 목표로 대부분 살아가고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앞으로 어떤 산업에 종사를 해야 될까? 혹은 내가 관심 있는 산업이 있다면 사실은 그 산업은 어떤 구조로 굴러가는 걸까? 근데 어쨌든 한국의 중요한 산업들이니까 그만큼 종사자도 많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미래에 종사하게 될 산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희망편과 절망편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어떤 산업 분야에 종사해야 될까? 두 번째, 어떤 산업 분야에 종사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 산업에서 어떤 인재가 되어야 할까라는 부분을 좀 경제 구조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알아가면은, 이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의 진로를 선택하고 살아가는데 좀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열심히 자료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이게 제일 어려워, 어떻게 하면 조사한 자료를 재미있게 말할 수 있을까? 그게 내 직업인데 가장 어려운 일이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고민해가지고 희망편과 절망편으로 나누어서 이제 찍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나가지고 도저히 못하던 거를, 그래, 이제 내가 좀 용기를 내고, 우리 지식박차 플러스도 이제 찍고 싶은 거 많이 찍었으니까 좀 찍어야 되는 걸 한번 찍어보자 해가지고 이번에 한국의 산업이라는 이 지식박차 플러스를 런칭하게 됐고요. 사실 제가 작년 휴강기 때 항상 휴강을 해도 일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뭘 할까? 이제 어차피 뭐 생윤윤사 사문이야. 강의는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하고, 어떤 컨텐츠를 만들까 이런 걸 고민하는 건데, 항상 제 마음속에는 제4의 과목 지식밥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식밥차 무슨 기획을 하면 좋을까를 하다가 제가 4대 기획을 했어요. 뭐냐면은 첫 번째 실현하고 있죠. 한국의 경제와 산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해줬으면 좋겠고, 어준구의 책장, 제가 휴강기 때 읽은 책이 한 4권 정도 있는데, 항상 이렇게 질문 게시판에 질문이 많아요. 선생님 책 뭐 읽으시나요? 근데 제가 읽는 책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답변을 다 안 드려요. 다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기엔 질문도 너무 많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준구가 읽는 책 중에 재밌는 책이 있냐? 재밌는 책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자기 전에 책 읽어가지고, 요즘 시야도 좁아지고, 이거 의사가 농내장 위험군이라고 하는데, 진짜로 책을 자기 전에 너무 읽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 재밌는 책을 읽느냐? 제 입장에선 재밌는데 여러분 입장에서 재밌을지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제가 항상 망설였었는데, 올해는 좀 용기를 내가지고 책을 좀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는 아직 기획 단계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읽어줘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냥 띄워놓고 같이 읽을까? 어떻게 할까? 아니면은 내가 이제 불 끄고 이렇게 책 읽는 거를 내가 보여주면 되는 건가? 어떻게 읽어야 될까를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민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철학자와 산책하기. 아까 제가 의대밥차가 생윤 인문 강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철학자와 산책하기는 사탐론에서 윤사 사탐론을 하시고자 이제 생윤 하나 사탐론을 했어. 그럼 이제 나머지 과탐 과목, 사탐 과목 하나씩 할 거냐, 아니면 나머지 하나도 윤사로 사탐론 할 거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 이번에 기획하고 있는 게 철학자와 산책하기입니다. 윤사의 기초가 되는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좀 들려드리기 위해서 이 다양한 소주제로 좀 짧게 구성해가지고 이 철학에 대한 짧은 이 단상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획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캐스트로 올려야 될까, 아니면 이걸 지식밥차 플러스로 올려야 될까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요것도 올해 제 기획 중에 하나고, 나머지 하나는 좋은 기획인데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올해 하기는 할 겁니다. 근데 올해 하기는 할 건데, 요 마지막 기획은 뭐냐? 공개할 수 없고요, 지금은. 어쨌든 아마 이게 기획이 딱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선보일 때가 되면 여러분이 이거 정말 좋은 기획이다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면은 아마 여름쯤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준교의 4대 기획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저의 목표는
한 3가지 정도를 실현시키는 겁니다. 최소 이 4개 중에 3개를 실현시키는 걸 올해 목표로 잡고 있는데, 이게 강의를 제가 3과목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제 통합사회 또 다시 한번 이제 개정해가지고 런칭을 해야 되고 이런 준비들이 많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을지 솔직히 말해서 좀 겁이 납니다만은, 일단은 첫 삽을 떴죠. 한국의 경제와 산업이라는 부분에서 첫 삽을 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수강평 많이 써주시고 짤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제가 또 그걸 보고 힘을 얻어가지고 열심히 또 컨텐츠를 몸을 갈아서, 역시 건강보단 컨텐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컨텐츠 공장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또 올해도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고요. 어쨌든 지식밥차와 관련해 가지고 가벼운 얘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뵐 수 있게 돼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럼 저는요 이제 또 캐스트 찍으러 가봐야 되겠죠. 캐스트랑 이제 지식밥차 찍으러 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 만남은 끝내도록 하고요. 우리는 또 캐스트에서, 또 지식밥차 플러스 강좌에서, 또 세균사문윤사 강좌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